여러분, 이대로 돈 풀면 최악 재정 위기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입니다. 2.2가 나왔죠. 2.2라는 숫자는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2.2라는 숫자는 지금 남유럽의 국가들 있죠. 거기하고 지금 비슷한 숫자입니다. 남유럽의 국가들하고 비슷한 숫자다. 여러분 알다시피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진 것 잘 아시죠? 지금 남유럽의 숫자하고 똑같다는 것은 남유럽의 재정 위기처럼 대한민국에도 재정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최악 재정 위기라고 이름을 달한 것도요. 이게 남유럽의 재정 위기만큼 지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요, 최악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인데요. 대한민국이 2.2죠. 스페인이 2.2입니다.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2.1이고요. 포르투갈은 그렇게 나빴던 나라가 이제 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스 최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예요.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플러스 쪽에 가죠. 이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가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는요, 5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말입니다. 법으로 대부분 강제한 것이 많잖아요. 지난 정부 때 대부분 돈 푸는 거, 현금 살포하는 거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게 쉽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처럼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 돈을 푸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법으로 만들어놔서 풀었던 돈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풀려고 하는 국방 포퓰리즘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기초연금 포퓰리즘이라든가 이게 합쳐지면요, 점점 재정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표는 이게 낮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0점입니다. 257이니까요. 그러나 10년 후에 가면 1%가 됐고요. 50년 후에 가면 2.2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 한번 보세요. 지금 0.48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6.8이 되는데 50년 후에는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스가 이게 좌파 정권이 파판드레우 총리라고 집권을 하면서 그야말로 뿌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재정 위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유럽의 길이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럽의 문제가 됐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유럽이 난리였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재정을 탄탄히 하겠다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가 지독하게 지금 재정개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굉장히 위험 수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보면요,
예,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가니까 그만큼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요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남유럽의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는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커지면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은 결국 제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지금처럼 가면요 나라가 망쳐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같이 최악으로 가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서는 그리스는 줄어드는데 대한민국은 늘어난다는 사실이 결국 남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를 우리가 닮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2022년에 1064조 4천억까지 GDP 대비 50%의 비율이 2025년에 가면요 58.8%까지 1408조 5천억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몰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고요. 그 결과는요 결국 우리들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나마 50대 60대는 뭐 재정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20대 30대는 어떡합니까? 아마 지금 이대로라면 20대 30대는요 그냥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20대 30대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돈 주는 거 그냥 공짜 도니까 좋아하는 거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가 이 상황을 못 읽잖아요. 결국은 20대 30대 스스로 저는 폭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 20대 30대가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재정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대로라면 지금 법대로라면 최악의 재정 위기로 갑니다. 이거 긴축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깊숙하거든요.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정부도 돈이 없어서 사실은 못 풀어요. 지금 돈 잘못 풀다가는요 채권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전도 전기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채권 발행해야 됩니다. 정부도 지금 세수가 1, 2월 2달 만에 16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게 국채를 또 그만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도 못 푸는 거예요. 아마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고 싶고 편성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시장이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채권의 위기는 한 차례 거쳐갔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오면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정부도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재정은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계속이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꾸 뿌리려고 들 겁니다. 뿌리려고. 이게 포퓰리즘인데 자꾸 뿌리려고 들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데다가 야당은
뭐 현금 살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야당은 돈 뿌리는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진짜 최악의 위기가 온다는 거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일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포퓰리즘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빚더미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채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